안녕하세요. 내 인생을 바꾸는 힘 내면아이 저자 오수아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 2부를 제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고민이 반복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마음의 버릇을 공략하라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고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고민하는 버릇이란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고민하는 데만 사용하는 좋지 않은 버릇이다. 사람들은 고민하는 것으로 행동하지 않는 핑계를 만들어낸다. 인생의 귀중한 시간을 고민하는 데 사용하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고민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행동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고민은 사라진다. 왜냐하면 고민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고민이 한 가지 사라져 일시적으로 한가해졌을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음 고민을 찾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고민은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일 뿐이다. 따라서 행동하는 인생으로 노선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보면 고민을 사서 한다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무너질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점심에는 또 무엇을 먹고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어쩌면 이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인데 우리는 수없이 고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민을 습관적으로 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처방하는 방법은 어떤 거였죠? 행동해라. 왜냐하면 고민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다 보면 그 고민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 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 버릇 중에서 남의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 있죠. 똑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늦게 왔어도 무슨 얘기 했는지, 다른 사람의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범죄 사건이나 가십 등의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 들을수록 인간의 뇌에는 이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어라는 부정적 감각이 생긴다. 나아가 몇 번이나 거듭 보고 듣는 동안에 마치 본인의 일인 것처럼 착각한다. 그렇게 되면 저건 용서할 수 없어라는 분노가 우주로 보내는 주문이 되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잇따라 눈앞에 나타나는 사태에 빠진다. 자신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남의 일과 자신의 일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남 일보다는 나의 일에 좀 더 집중을 해라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뉴스를 많이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7살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뉴스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정적인 어떤 불합리한 상황들, 살인 사건, 도박, 누가 누구를 속이는 사건, 이런 것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내용이 무의식적으로 각인됨으로 인해서 세상을 또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판단력이 미흡한 아이들에게는 그런 뉴스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또는 걸러서 보여주는 것이,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어떤 경험이냐면 저희 아이는 남자 아이인데 첫째 아이가 지금 고2가 이제 내년이면 되는데 아이에게 중1 때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집에를 옵니다. 그래서 엄마인 저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어떤 친구랑 또 어떤 선배들이랑 같이 지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누구 선배랑 너 친하다고 하는데 그 선배 집이 어디야? 그 선배는 부모님은 뭐해? 동생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호구조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실은 당황했어요. "왜? 왜 몰라? 안 친해?" 그리고 그 아이는 집이 거제였기 때문에 집에 자주 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오지랖을 부렸던 거죠. 엄마가 그 선배 데리고 오면 집에 맛있는 거 해 줄게. 데려올래?"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좀 부담스러웠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MZ 세대인 아이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 부모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동생이 있는지, 그리고 또 자기의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어 좀 불편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친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여, 관심, 그것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친하다고 그런 것들을 너무 쉽게 하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몰라줬을 때 많이 서운해하는 그런 감정인데, 어쩌면 남과 또 우리 자신과의 어느 정도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도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일에 자기 일보다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 있죠. 자기 일은 못하면서 남의 일에 있어서는 뭐 두 발 두 손 다 벗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를 여기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모 탓만 하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저는 이거를 읽었을 때 제 책에 내 인생을 바꾸는 내면의 힘을 보고 조금 많이 와닿았는데,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내면아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모에게 상처받았던 그런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을 계속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그 굴레에 계속 갇혀 있다 보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를 용서하고 또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자율적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인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했을 경우 그 자녀에게도 애정을 기울이기 어렵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을 받은 대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하게 사랑을 원하는 아이는 자신이 바라는 애정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는 데서 나는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 필요 없는 자식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우울해한다. 단순히 부모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고 해도 아이는 낙담한다. 낙담은 오랜 세월에 거쳐 쌓이고 잊고 복수심으로 바뀐다. 이것 봐, 엄마가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식으로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돌리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주장하면서 복수를 하려 한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간은 본래 스스로 주문을 내고 행동하고 소원을 실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지구에서 태어나도록 선택받은 시점부터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주문과 행동을 포기해서이지 운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점을 명심하고 부모보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우주에 주문을 보내야 한다. 어제 제가 크리스마스여가지고 그 집회를 다녀왔는데, 친정을 다녀왔는데, 거기 TV에 그 연속 드라마가 하더라고요. 뭐 사랑의 꽈배기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이제, 저는 이제 앞뒤 상황을 모르겠지만 엄마와 형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관심이 없었다. 형한테만 관심이 있었고, 형이 무엇을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줬고, 자기는 별로 칭찬을 해주지 않았다. 형이 뭐 결혼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는 뭐 이것저것 따졌는데, 본인은 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뭐 아무런 뭐 질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승낙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서는 아마 작은 아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이혼을 이제 만류하는데 작은 아들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다가 왜 이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에서야 하지 말라고 하느냐, 관여하느냐, 나는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제 뛰쳐나가는 거를 보았는데, 그때 이제 당황해하는 엄마의 표정과 형의 표정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기억은 나만의 기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기억하는 것과 자녀들이 기억하는 그 상황을 기억하는 모습이 다르죠. 어쩌면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고 부모 탓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의 단편적인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편적인 기억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고 더 행운 있게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에 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왠지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은 마음의 버릇이다. 제가 98페이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어떤 독자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고 합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의 행복도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말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이 불안도 심리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의 반응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중요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의 반응은 대부분 어린 시절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했다거나 행복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받은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행복은 오래 가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나 행복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으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행동하지는 말자. 이런 사람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길 순 없다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는 불쌍해. 내가 엄마보다 행복해질 수는 없어 라고 어린 마음이 판단하고 결심을 굳히는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모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라고 표현한다. 부모를 사랑하는 결과 무의식 중에 자신도 행동해지지 않은 선택을 부모를 사랑하는 결과 무의식 중에 자신도 행복해지지 않는 선택을 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왠지 모르게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부모에게 계속 충성을 맹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는 우리들에게 이 저자는 우주 파이프 세척법이라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주 파이프 세척 방법은 먼저 의자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상황과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린 시절의 감각으로 들어가 봅니다. 3살, 5살, 바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나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어린 우리 앞에 부모님이 서 있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부모에게 마음속으로 말을 해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보다 행복해져도 되나요? 제가 두 분보다 더 쉽게 돈을 벌어도 되나요? 제가 두 분보다 더 쉽게 사랑을 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말할 때 부모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어떤 표정을 짓든 어느 쪽으로 마음이 움직였든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 느낌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제게 가장 좋은 부모님이었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두 분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괴로운 환경에서 살아온 부모에 대한 연민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의 시선일 뿐이지 영혼의 시선으로 본다면 부모님은 부모님 스스로 그 환경을 선택하였고 이겨냈고 살아남은 존경스러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실 부모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과 자신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한 세트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심리 구조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부모님을 행복하게 살지 못했는데 자신만 행복해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라고 합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느껴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이용법은 어린 시절 부모에 대한 충성심으로부터 빠져나와서 부모의 인생을 존중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겠다는 본인의 마음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든 그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부모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의 시선입니다. 영혼의 시선으로 부모의 인생을 보면 도전 정신이 정말 강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부모의 인생을 더욱 존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모님한테 갖는 어떤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의 인생은 지금까지 부모님이 열심히 살아왔고 나의 현재 인생은 내 능력대로 내가 가지는 하늘에서 준 내가 잠재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다면 나는 충분히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연민이 아니라 부모와 나의 관계가 독립적으로 유지됐을 때 나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오늘은 2부 2장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한 번만 하면 이 책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우리 자신의 마음을 쉬운 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한번 꼭 리뷰 한번 해보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